이번 강의에서는 교육의 목적,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그럼 그 다음으로 따라 나오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육은 왜 하며 어떤 목적을 추구할까? 이거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은 어떤 목적으로 교육에 임하나요? 무엇을 실현하기 위해 학습을 하고 있나요? 교육의 목적은 다양해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지적 목적 등 말이죠. 우리는 크게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내재적 목적은 말 그대로 내재적이란 말은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교육의 개념 혹은 활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말해요. 그래서 교육의 개념 속에 이미 내재해 있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인적인 성장이나 잠재 능력 개발, 인격 발달 등 교육 활동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재적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외재적 목적은 뭘까요? 그렇죠. 말 그대로 외부에 있는 것으로 교육이 다른 활동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교육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단적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시험을 위한 공부나 대학 진학을 위한 아니면 또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공부 등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죠. 네. 그럼 이 두 가지 목적 중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까요? 또 무엇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둘 중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질문이 좀 많았네요. 지금 우리는 내재적 목적보다 외재적 목적 추구가 더 중시되고 있다고 쌤은 생각해요. 사실 우리 현재의 교육 제도를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지고요. 하지만 내재적 목적 추구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교육 과정이 개정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외재적 목적, 다시 말해서 교육의 수단적 가치를 교육의 유일한 가치이자 목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진짜다라는 말이 있어요. 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된 목적, 즉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 교육이 교육의 이상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이 두 가지 목적 중 우리는 무엇을 더 중점적으로 두어야 할까요? 이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율곡이 선생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율곡이 선생님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성리학자이며 정치가, 사상가, 교육자이십니다. 선생님이 학교 모범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격 도야를 위한 공부와 함께 과거 응시를 위한 공부도 성심껏 해야 한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인 인격 도야와 수단적이고 현실적인 가치인 과거 응시를 함께 중시한 것으로 보아 내재적 목적과 외재적 목적을 모두 강조하셨구나.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조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그 사례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학교 모범은 1582년 당시 왕명을 받고 만든 것으로 청소년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16개의 조목으로 구성된 그 책이랍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교육의 가치와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교육의 목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아실현을 통해 개인의 발전과 문화 전수를 바탕으로 한 사회 유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해요.
교육을 통해 개인 자신을 발전시켜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를 균형 있게 유지시켜야 된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인 공자, 공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공자는 당연히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는 논어를 통해 예와 인의 중요성을 알렸어요. 사회의 관행과 규범을 익히는 예와 자아실현이라는 인간의 본성을 끌어내는 인을 갈고 닦아 사회의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인의 자아실현과 함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이어서 볼게요. 그 다음, 지덕체의 조화와 이로 인해 전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지덕체의 균형을 갖춘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 거예요. 지덕체라는 뜻 아시나요? 지덕체는 지육, 덕육, 체육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지육은 지식의 습득과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덕육은 도덕 교육이라고 보면 되고, 체육은 말 안 해도 알 것 같네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전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전인은 앞서 말한 지덕체를 조화롭게 갖춘 사람으로서 넓은 교양과 건전한 인품을 겸비한 사람을 뜻합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분이 이러한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길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재 교육기본법 제9조 3항에 규정을 했죠.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개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법령을 통해 전인 교육의 실시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이 지덕체의 조화를 위해 다양한 교과목을 지금 배우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과연 현재에서만 이렇게 전인 교육을 강조했을까요? 과거는 어땠을까요? 우리 선조들이 공부했던 필수 과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육예라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육예는 유교 경전인 주례에 등장하는 것으로 여섯 가지의 기예를 뜻합니다. 이는 예, 악, 사, 어, 서수 이렇게 구성되고요. 음, 이 6가지 과목이 필수 과목입니다. 꼭 현재 국, 영수, 사, 과 이렇게 느껴지네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예는 예절을, 악은 음악 이렇게 해서 예와 악은 덕육 과목에 해당하고요. 사는 활쏘기, 어는 말타기로 이 두 가지는 사와 어는 체육 과목을, 서는 글쓰기, 수는 수학으로 이렇게 서와 수는 지육 과목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전통 교육에서도 지덕체가 고루 균형 잡힌 교육을 중요시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양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은 세 명의 교육학자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로크가 있습니다. 로크는 그의 저서인 교육론에서 체육, 덕육, 지육이 조화된 전인적 신사 양성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였답니다. 로크는 영국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신사라는 말은 다음에 또 다뤄지니 그때 자세히 살펴볼게요.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말은 로크가 한 말인데요. 이를 통해 로크는 특히 체육을 강조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 전인 교육을 전인 교육론을 전개한 로크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페스탈로치 될 수 있습니다. 페스탈로치는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습니다. 아동 중심 교육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실제로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하며 자신만의 교육 이념, 철학을 실천한 분이시고요. 아동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한 교육자입니다. 페스탈로치 하면은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요.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는 아동 중심 교육을 실천하며 아동의 개성을 중요시했답니다. 또한 그는 세 가지의 능력이 타고난다고 했어요. 첫째는 지적 능력, 이건 머리. 둘째는 도덕적 능력, 그건 가슴. 그리고 셋째는 기술적 능력, 이것은 손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조화롭게 잘 개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페스탈로치도 전인 교육을 추구하였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스펜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철학자이고 그의 저서인 교육론, 지육, 덕육, 체육을 통해 교육의 목적은 완전한 생활을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답니다. 이렇듯 서양에서도 이 세 명의 학자 이외에 많은 교육학자가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전인 교육을 강조했답니다. 전인 교육을 이렇게 주교하게 다루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떨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전인 교육을 잘 실천하고 있나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교과목 외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과 같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우리는 전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 활동 등을 통해 앞으로도 지덕체 조화를 이루는 전인 교육이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